많은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공황 증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론 책에서도 그 고민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 정신과라는 곳에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는 않고 그 과정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들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정신과까지 가시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런 공황장애라는 거를 알았지만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일 거야. 가만히 있으면 없어질 거야. 감기처럼 그렇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뭔가 그 정신과라는 곳에 한번 이제 진료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나한테 큰 뭔가 오점이 남는 것 같은 주홍 글씨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처음에는 좀 견디려고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되게 좌절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사무실에서도 공황 증상이 있고 아니면 집이나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도 그런 공황 발작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진료받으러 가서도 그 문 앞에 서서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건가? 나 이거 문 열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 이제 정신과 진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고 좀 숨겨야 하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고, 그런데 의외로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이는 풍경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뭔가 비명소리가 들릴 것 같고 왠지 막 무서운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정신과에 들어가면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곳곳에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세팅해 놓으셨던 그런 뭐 화초라든지 뭐 이런 암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그 병원에 계셨던 저 말고 이제 미리 와 계셨던 다른 환자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게 뭐지? 이분들이 다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정말 젊고 정말 괜찮아 보이시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원증도 하고 오신 분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가 회사 근처의 병원이다 보니까 죄다 목에 사원증을 걸고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어디에 다니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일 정도로 느껴져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뭔가 병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치료를 받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위안을 얻었고, 그래서 제가 책을 보시면은 이제 병원의 진료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면은 처음에 뭘 하게 되는지 풍경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림으로도 되게 따뜻한 병원의 느낌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선생님의 어떤 느낌까지도 모양이나 얼굴 생김새나 풍채에 대한 것까지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병원을 혹시 어떻게 찾으셨나요?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정신과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워낙 많은 정신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병원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정신과 치료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진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도 근데 그럼 어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 해. 크고 대학병원 이런 데 가서 그런 데를 가야 내 이제 정신 상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찰해 주실 거야. 막 이런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촌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약이 안 되죠?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분이 또 되게 친절하게 가능은 하신데 3주는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은 몇 달을 더 기다려서 진료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병원을 가기 힘들어서야 내가 만약에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병원을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렇게 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병원을 무작정 찾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해준 게 그런 대학병원보다 로컬 병원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얼마나 진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또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워 들은 게 네, 그 주워 들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꼭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회사 근처의 병원을 찾아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회사를 찍고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쳤더니 회사 근처에 많죠. 도보로 7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5군데가 넘는 정신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예약이 되는 병원을 찾았고 다행히 이제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정말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또 성실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책 내용 안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받으실 때 가장 가깝고 가기 편한 곳을 고르시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진료 경험을 적어 놓으신 내용에 보면 그 병원에 첫 근무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첫날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셨던 약간 그것도 불안하셨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저는 지금 한시가 급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회사 근처에 있는 그 많은 병원들도 다 예약이 가득가득 차 있어서 곧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마른 하늘의 단비처럼 이제 그 한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기 혹시 내일 처음 출근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괜찮으시면 예약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운명처럼 저희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선생님 만났는데 또 너무 좋으셔서 이제 끝까지 선생님 계시는 동안 계속 진료를 받았죠. 근데 이런 거죠. 막상 너무 유명한 곳을 가게 되면 그만큼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예약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선생님 역시도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료 시간에 쫓겨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첫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이면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많으셨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꼼꼼하게 진료를 봐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지도 않으셨을까 그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또 그 시기에 만나게 된 것이 저한테는 되게 운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종교도 없고 뭔가 믿는 그런 것도 없지만 나중에 다시 환생을 하면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근데 그 선생님 이 얘기 들으면은 마음 뭉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힘들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잘 찾아가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이 선생님과 다소 안 맞더라도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첫 만남부터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아주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네. 또 이제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선생님은 진료를 보시잖아요. 근데 혹시 뭐 환자랑 선생님 간에 뭔가 라포나 이런 게 있으시죠? 관계나 신뢰 관계죠. 그런 게 유독 잘 맞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일정 부분 있죠. 그 성향이라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건 또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간을 들이다 보면은 그 신뢰의 관계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도 이제 공황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연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고 연락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의 진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연재를 했던 내용이 저희 선생님은 이제 약물 치료도 하시고 이제 상담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상담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막 인지행동 치료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선생님은 맨날 가면 약만 주는데 해서 그게 되게
본인한테는 이제 불만이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분들께는 그냥 그런 다른 병원을 좀 더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뭔가 그 선생님이 뭘 잘 못하신다기보다는 이제 개인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료 시스템이 또 병원마다 좀 다르기도 해서요. 나에게 맞는 진료 시스템을 가진 병원을 찾아보는 거, 요즘 뭐 홈페이지에 워낙 많은 내용들도 담겨 있고 또 나름대로 뭐랄까요, 검색해 보면은 또 뭐 환자분들의 피드백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병원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예.